진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땅에서. 내가 그 중국의 정치, 중국 경제, 뭐 중국 뭐 시진핑 이런 얘기 막 하고 싶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소중해요. 자유. 두 번째는 또 있으면 안전. 한국의 나라 너무 안전해요. 중국에 있을 때는 삼성전자 2년 정도 근무했고요. 그 연구 선택에서 공부하러 한국에 왔는데요. 그 키스트,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소에 있는데요. 거기서 거의 4, 5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또 한국 전체 그 예를 들면 어른 자유도 있고 여러 면에서 투표도 할 수 있고 너무 안전하니까 한국의 나라. 그러니까 좋은 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여기서 꼭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일단 접수되고 그 다음 단계는 그 필기시험이 있어요. 필기시험이 있고 필기시험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면접 심사도 있어요. 면접 시험도 있고요. 면접 심사 끝나고도 기다리고 그 거의 전체 과정 2년 정도 거쳐서 결국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요. 많은 한국 분들은 저한테도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결정하기가 힘든데 사실 힘들지. 그러니까 한국 좋잖아요. 여러 면에서 뭐 결심했다 뭐 그런 과정 없어요. 그냥 뭐 빨리 어떻게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죠.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뭐 했죠.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땅에서. 내가 그 중국의 정치, 중국 경제, 뭐 중국 뭐 시진핑 이런 얘기 막 하고 싶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소중해요. 자유. 두 번째는 또 있으면 안전. 한국의 나라 너무 안전해요. 네, 사람들은 뭐 다른 물건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안전하고 자유. 그리고 또 열심히 할 만큼 뭔가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아무 돈도 없고 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상태보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면 답이 와요. 진짜로 답이 와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도라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열심히 하면 더욱 안 좋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식당을 만들었어요. 엄청 대박 났어요. 사람 많이 가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은 경찰들, 중국 정부 사람들은 와가지고 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 부동산, 저희 자동차, 저희 돈 제 거잖아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잖아요. 대통령 오셔도 이게 건드릴 수 없잖아요. 이게 제 거예요. 이게. 근데 중국 그렇지 않아요. 네. 한국. 와. 통로 따로 있네요. 그죠? 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심사 과정도 그래요. 그 중국 사람들은 거의 다 영어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면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 그 where are from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 너무 긴장돼 있어요. 저는 뭐 별 긴장된 거 없고요. 그리고 제 앞에 사람은 출입국 심사하신 분이 막 물어봐요. 제대로 대답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중국 사람을 다른 쪽에 데리고 또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차례 됐는데 거의 뭐 3분 정도? 2분, 3분 정도? 질문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여권이 있으니까 딱 보여주니까 딱 도장 찍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진짜 그 차이 느꼈어요. 네. 만약에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저도 중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 아마도 앞에 그 사람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은 해외 어디 나가면 되게 힘들어요. 외국 사람들은 많은 특히 선진국 나라들은 사람들 중국 사람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은 중국 여권 제시하는 순간에 일단은 되게 자세히 체크를 해요. 문제 있는지 없는지 또 많이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한국 여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뭐 그냥 제시하는 순간에 그냥 바로 통과를 하죠. 그리고 금방 우리 보던 그 동영상처럼 이게 따로 통로도 있어요.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사실 조금 무시를 좀 당했어요. 제가 많이는 않지만 그래 조금 사실 그때 지금 반성을 해보니까 다 제가 문제죠. 제가 그때 예를 들면 뭐 목소리 너무 크니까 막 전화했을 때 막 소리 너무 크니까 그 한국분 와가지고
좀 소리 좀 줄이세요. 온 건물 다 네 소리야. 그렇게 막 이런저런 문제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문제가 있어서 빨리 다 고쳐가지고 거의 뭐 무시를 당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사실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언어 문제. 엄청 힘들어요, 이게. 어디에 가도 특히 제가 저희 와이프 출산했을 때 거기 병원부터 그 상호조리원까지 이게 뭐 자료는 이만큼이요. 다 한국어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단어도 엄청 많더라고요. 다 제가 거기서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게. 이게 진짜 이게 한국어를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 사실 공부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사실. 네. 한국어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데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좀 힘들었어요. 제가 막 한국에 왔을 때 그때는 한국 사람 그리고 외국 사람 이게 차이가 커요. 그리고 휴대폰 만들 때도 막 엄청나게 차이 커요. 근데 한국 사람 된 이후에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고 저희 딸 뭐 유치원 보내면은 그냥 거의 다 공짜예요. 많은 혜택 받을 수 있고 복지 받을 수 있어요. 중국 일단 안전하지 않아요. 되게 위험해요. 중국 같은 경우 애들 좀 데려갈 수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안심하잖아요, 일단. 왜냐면 제가 지금 중국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중국 뉴스를 계속 매일매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뉴스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런 뉴스 보면 너무 슬퍼요, 중국 애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정부 세금으로 거의 다 돈 내주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스스로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 가도 좀 이런저런 비용은 또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공산주의 사상 같은 거 그때부터 막 가르쳐줘요. 그래서 학생들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이랑 좀 생각 차이 있기 때문에 갈등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회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저도 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세금 많이 내야죠. 제가 한국에 결혼식 처음 참석하러 갔는데 흰색 봉투 봤어요. 이게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게.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 장례식 갔을 때 흰색 봉투 그것 말고 다 빨간색 봉투예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막 결혼식은 흰색 봉투 쓰는 게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게 느낌 뭐냐면 한국 분들이 있잖아요. 한국 분들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다 존댓말 사용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처음 만났는데 처음인데 제가 갑자기 반말을 쓰면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잖아요. 어떤 가게 가는데 제가 볼 땐 저는 뭐 그렇게 늙은 편은 아닌데 어떤 여성분이 저보고 아버님 얼마만입니다 이렇게 전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뭐 아버님? 그래서 왜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하셨죠? 근데 그분이 사실 나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럼 그분이 여성분이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뭐 아저씨도 있잖아요. 그 아저씨도 이상하지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뭐 내가 젊은 사람인데 제가 그때는 중국어 수업을 개인 과외도 했거든요. 집에 가는데 애들이랑 어머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누구누구의 어머님, 그러니까 학생 이름 붙여가지고 뭐 누구누구의 어머니 이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 어머님이 저희랑 나이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젊은 여성분 보고 어머님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사실 그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빠빠, 마마는 단지 자기 아버님, 어머니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도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이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는 그냥 뭐 함부로 부르면 다들 충격받아요, 사실. 진짜 이게 문화 충격이에요, 이게. 맨 처음에 한국에 막 왔을 때 기차를 타야 되잖아요, 기차를 탔을 때 티켓 검사해 주신 분은 없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기차표 체크하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엄청 많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다르긴 다르구나. 이게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였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영화 보러 갔거든요. 저 딸 같이. 사실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
보러 가는데요. 들어가서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검사를 해주신 분 아마 계시지 않을까. 그 직원 안 계시더라도 뭔가 찍어야 되잖아요. 찍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없더라고요.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들어가가지고 앉았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 들어오셔서 아 이게 티켓 체크하셨어요? 뭐 그러면은 영화 보고 있는데 이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나가서 직원 찾고 싶은데 직원은 거의 없어요. 겨우겨우 한 분 찾았는데 물어봤어요. 이게도 되냐고. 그분이 고객님 괜찮아요. 그냥 안심하게 그 영화를 시청하세요.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중국도 이렇게 되면은 다들 티켓 구입을 하지 않고 그냥 영화관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야.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구입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이 있긴 한데 근데 그 소수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진짜 양심 있게 행동하는 거죠. 저도 뭐 저번에 어떤 대학교 식당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식권 판매 기계 2개 있는데 한국 사람 전에 말씀하신 하나는 학교 안에 있는 사람 사용하는 판매기, 하나는 외부 사람.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외부 사람인지 그 학교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약간 제가 이렇게 질문한 자체를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생각해 보시니까 그거 뭐 양심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 진짜 거의 20년 전 일인데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그 양심 따라서 살아야죠. 물론 한국도 나쁜 사람이 있긴 해요. 뉴스도 가끔 나오지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성실하게 양심 있게 다른 사람 물건 절대로 건드리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서 오래전 사셨으니까 전 세계 나라 다 이런 줄 알고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한국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이게 진짜 제가 처음 왔을 때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 식사 끝나고 점심 식사 끝나고 화장실 가면은 사람 꽉 있더라고요. 줄 서 있었어요.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양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미더라고요. 이게 저도 사실 따라서 이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게 많이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어디에 가면은 가방 안에서 뭐 화장품도 있고 막 휴대폰도 있는데 근데 양치 뭐 치실 뭐 치약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배워가지고 따라서 했는데 연초에 대만 한번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식사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대만 사람들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보다는 이게 좀 습관이네요. 한국 분들은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게 느낌이 없는데 아마 한국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또 한국 분들 특징이 뭐냐면 아마 한국 분들 모르실 수도 있고요. 이게 몸 자체 몸이 항상 인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사를 할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커가지고 습관돼가지고 몸 항상 그런 느낌 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은 그런 느낌 없어요. 한국 사람 보면 항상 몸이 아마 이렇게 안녕하세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돼 있어요. 항상 인사. 네. 그리고 한국 분들은 또 그 옷차림 있잖아요. 옷차림 멋있는데 눈에 띄는 거 되게 싫어해요. 한국 분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마 그 한국 주차장 보면 되게 신기해요. 자동 쫙 많은데 좋은 차도 많은데 색깔 거의 4가지예요. 네. 흰색 그리고 회색, 은색, 검은색.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이거 막 빨간색 뭐 이런 거 뭐 파란색 물론 있긴 해요. 그런 차는 있겠는데 그거 다 싫어요. 옷 차림했을 때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 약간 좀 우아하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중국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뭐 일단은 목소리 너무 큰 거. 제가 그때 휴대폰 제가 사실 그때 몰랐어요. 그 휴대폰 그 소리 나는 거잖아요. 전화 오면 막 그 음악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분들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한국 분들 다 진동으로 조정을 했어요. 아니면 무음으로 저만 막 소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통화했을 때도 목소리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런 거 외국 사람 편향하는 게 아니고 사실 진짜 그런 문제 있어요. 네, 신호도 잘 안 지키고 또 심지어 뭐 뉴스 보셨지만 그러니까 뭐 일부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 거기서 뉴스 나오잖아요. 자기 애들 뭐 도로 옆에서 그 대변하는 뉴스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난리 나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외국 사람들은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하는데 이것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창피하게 행동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또 우리 문제 아니다.
네, 이게 우리 문제 아니고 외국 사람들은 우리 일부러 그렇게 막 보도를 하는 거다.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도 많고요. 특히 요새 젊은 사람들은 또 해외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게 좀 조용히 행동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많은 외국분들은 한국분들은 이게 이런 안 좋은 중국 사람 안 좋은 행동을 보니까 중국 사람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꽤 계시더라고요. 중국 사람 no 이렇게 생각하는 분 꽤 많은데 실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중국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 오래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중국 사람 아니면 귀화한 사람 다들 열심히 살고 있어요. 다들 좀 수준 있게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을 보자마자 아 중국 사람 아니다. 아 노답.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능하면 조금 커뮤니케이션 하면 아마도 아니다. 이 사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유튜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튜버 하면서 그 중국어 채널 더 열심히 좀 해가지고 물론 중국 안에 있는 사람은 유튜브를 볼 수 없잖아요. 해외에 있는 그 중국 사람들 저희 유튜브 통해서 이게 뭐 한국에 대해서 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는데 되게 어려워요. 제가 한국어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한국 사회, 저희 많은 생각을 많은 한국 분들이랑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겠습니다.